언제나처럼 사람이 북적이는 서울 강남. 대로변 신호등이 켜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로, 누군가는 학교로. 활기차게 땅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수많은 다리들 사이에서 나는 언젠가부터 차가운 쇠막대기, 목발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은행으로의 출근길. 남들에게는 10분이면 족할 그 거리가 나에게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보행의 길이 되어버렸죠. 그 시끌벅적한 강남대로변 한복판에서 문득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에 횡단보도 중간에서 왈칵 울음부터 났습니다.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거리에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한은행 본점의 최연소 팀장, 입사 5년 만에 실적 1위를 달성했던 전설적인 에이스. 그게 바로 저 강인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던 열정, 밤을 새워서라도 고객의 자산을 지켜내던 집요함. 사람들은 저를 보며 미래의 행장감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이 무너지는 건 찰나의 순간이더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3년 전 여름날이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차도로 굴러떨어진 리어카를 잡으려다 미끄러지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달려오는 트럭을 보고도 저는 몸을 날려 할머니를 인도로 밀쳐냈고 대신 그 육중한 바퀴는 제 오른쪽 다리를 덮쳤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을 때 제 인생에 화려했던 일막도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복합골절의 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다시 걷게 되더라도 평생 보조기구 없이는 힘들 겁니다. 퇴원 후 돌아온 은행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은 동경에서 동정으로, 그리고 점차 짐짝을 보는 귀찮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잡히면 저는 배제되었고, 중요한 고객 미팅에서도 제 모습이 은행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본점 핵심 부서에서 밀려나 강남 지점의 가장 구석진 창구, 아무도 찾지 않는 한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더 서러웠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전체 조회를 한다며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닥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친 다리가 욱신거려 한 발짝 떼기도 힘든 날씨였지만 지각이라도 하면 또다시 쏟아질 그 경멸 어린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 이를 악물고 걷고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한 횡단보도. 마음은 급한데 목발 끝이 빗물에 젖은 보도블록에 미끄러지며 휘청거렸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 좀 비켜요.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의 어깨가 저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중심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세 대가 횡단보도 바로 앞 정지선을 넘어 위협적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들은 신호가 바뀌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를 점령하며 누군가를 호위하기 위해 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필 그들이 만드는 길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피하려고 했지만 젖은 목발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 안 비키고 뭐해? 눈 없어?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그 사건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멍하니 그 거대한 검은 벽을 올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제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검은 정장 무리 중 가장 앞서 있던 거구의 남자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치워야 할 장애물을 바라보는 귀찮은 눈빛, 딱 그뿐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입을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아, 비키라니까. 짜증 섞인 고함과 함께 쇠망치 같은 손바닥이 제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버티기 힘들었을 힘이었습니다. 하물며 한쪽 다리로 젖은 땅 위에서 목발 하나의 의지에 서 있던 제가 버텨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허공에서 중심을 잃은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이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머릿속을 울렸고 손에 쥐고 있던 목발은 도로 저편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아스팔트에 거친 입자가 뺨을 긁었고 빗물 섞인 흙탕물이 입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강남 한복판에서 짐짝처럼 내던져진 채 바닥을 기어야 하는 내 꼴이라니. 다친 다리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멸스러운 상황에 목소리마저 얼어붙어버린 탓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지자마자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여머 어떡해. 저 사람들 뭐야? 깡패야? 걱정 어린 시선들이 저를 향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저를 밀친 남자를 포함해 검은 정장을 입은 6명의 사내들이 쓰러진 저를 둥글게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는 조폭들처럼 거대한 인간벽을 만들어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도와주려는 것일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그들이 모시는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시야에서 저를 가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제 시선 끄트머리에 반짝이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구두 한 켤레가 멈춰 섰습니다. 진흙 하나 묻지 않은 매끈한 구두. 고개를 힘겹게 들어 올려다본 그곳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에 행커치프까지 꽂은 그는 마치 벌레를 보듯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사단이 나게 만든 장본인 훗날 뉴스 일면을 장식하게 될 그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우거나 사과를 하는 대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게. 야, 빨리 안 치우고 뭐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데 걱정은커녕 재수 없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리고 다리를 다친 장애인은 그저 자신의 1분 1초를 방해하는 도로 위의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를 둘러싸고 있던 수행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명이 제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마치 고장난 가구 옮기듯 인도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놔. 이거 놓으라고. 제가 발버둥 쳤지만 다친 다리는 힘없이 바닥에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로변에 그 수많은 사람 중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을 찍거나 입을 가리고 수군거릴 뿐 검은 양복들의 위압감에 눌려 그저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폭력 앞에서 정의란 얼마나 무기력하게 숨을 죽이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지금 그들이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이 초라한 절름발이 은행원이 훗날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저승사자가 될 줄은 말이죠. 검은 세단들이 유유히 사라지고 나서야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던 인파는 다시 합쳐졌고 바닥에 널브러진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던져준 목발을 집어들기 위해 진흙탕 위를 기어가는데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이 송곳처럼 따가웠습니다. 쯧쯧 젊은 사람이 안 됐네. 하는 동정 섞인 말들이 들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욕설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흘러내려 양말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된다는 밥벌이의 슬픈 본능 때문이었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동안 식은땀을 흘리며 절뚝거려야 했습니다. 은행 로비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번듯한 은행원이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정장, 산발이 된 머리, 피 묻은 다리. 영락없는 폐잔병의 몰골이었으니까요. 아니 강대리, 지금 꼴이 그게 뭐야? 걱정해주는 말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날아온 건 지점장의 날카로운 호통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점장은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오다가 사고가 좀 있어서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지점장은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핑계 대지 마. 아침부터 재수 없게 피를 흘리고 들어와. 은행 얼굴에 먹칠할 일 있어. 고객들이 보면 우리 지점 수준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장 화장실 가서 씻고 와. 아니 씻고 나서 창고나 정리해. 냄새나니까 오늘 창고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제 상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저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들도 제 실적 덕분에 보너스를 챙겨갔던 동기들도 모두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 아니 빨리 치워버려야 할 오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견디면 월급이 나온다. 병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까. 한때 본점의 에이스였던 자존심 따위는 부러진 목발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남자 직원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오늘 온다는 VVIP가 그 사람이라며? JS그룹 회장 막내 아들. 맞아, 이번에 우리 지점에 현금만 1,000억 예치한대. 지점장님이 아주 목숨 걸고 준비하더라. 실수하면 다 죽는 거야. 1,000억. 나 같은 건 평생 구경조차 못할 돈. 그 돈을 가진 귀한 손님이 온다고 지점 전체가 아침부터 난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직원들이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귀한 손님이 불과 30분 전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내 다리를 걷어차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 인간 말종일 줄은 말이죠. 운명의 장난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신과 같은 고객과 천한 직원이라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잔인한 관계로 다시 마주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문이 활짝 열리며 마치 왕의 행차라도 되는 양소란이 일었습니다. 지점장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90도로 허리를 굽혔고 직원들은 일렬로 서서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그 요란한 환대 속의 모습을 드러낸 귀하신 분. 예상대로 아니 제발 아니길 바랐던 대로 아까 강남 대로변 진흙탕 속에 저를 처박았던 그 선글라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아까 저를 질질 끌어냈던 검은 양복의 수행원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죠. 저는 창구 구석 비품실 쪽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못 보고 지나치기를, 이 비참한 몰골을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받던 그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냄새라도 맡은 짐승처럼 그의 시선이 정확히 제가 숨어있는 구석을 향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그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지점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회장님? 알지. 아까 내 차 막고 서 있던 거지잖아. 뭐야? 여기 직원이었어? 그의 한마디에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000억 원짜리 고객의 기분을 망쳤다는 공포가 그의 눈을 지배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흙탕물이 튄 제 유니폼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야, 너 꼴이 그게 뭐냐? 거지 새끼도 아니고. 은행 수준 알만하네. 내 돈 맡겨도 되는 거야, 이거? 그는 저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은행 전체를 비하하며 지점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갑질놀이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조직의 위계질서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잔인한 유해였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대들면 저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남자의 내 돈 맡겨도 되는 거냐는 말 한마디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재물을 바치기로 결심한 듯했습니다. 지점장이 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회장님 기분 잡치게 했다고 빌란 말이야. 저는 버텼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길을 막은 것도 폭행을 당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사과라니요. 지점장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 사람들이 절 밀쳐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지점장이 모든 직원과 고객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얼얼한 뺨보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회장님 앞길을 막았으니까 사단이 난 거 아냐. 당장 꺼져.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점장은 저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비품실 상자 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목발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글라스 남자와 수행원들은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지점장님 화끈하시네. 그래, 직원은 저렇게 다루는 거지.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지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VIP 룸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점장은 그 뒤를 강아지처럼 따라 들어갔죠. 바닥에 남겨진 저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제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은행 밖으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 구석에 설치된 고화질 CCTV가 이 모든 광경을 소리 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해고 통보를 받고 방구석에 처박혀 죽은 듯이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동기들,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속보 강남대로 조폭 수행원 대동한 재벌 3세, 장애인 폭행 영상 일파만파. 화면 속에는 3일 전 강남대로에서 제가 짐짝처럼 내던져지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와 건너편 건물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던 BJ의 카메라에 그 모든 장면이 찍혔던 것입니다. 영상 속 그들의 만행은 잔인했습니다.
치워 잴 수 없게라는 그 남자의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람을 개 취급하네. 저런 놈이 운영하는 기업 불매한다. 저 불쌍한 피해자 찾아서 도와주자. 분노한 네티즌. 수사대는 그 남자가 JS그룹의 망나니 막내 아들이라는 신상을 털었고, 더 나아가 그가 들어간 은행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인하 씨 되시죠? 저는 인권 변호사 박정우입니다. 당신이 겪은 은행 내 폭행 사건 CCTV 확보를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제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울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뒤 평화롭던 강남 지점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VIP가 아니라 파란색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JS그룹 부회장 폭행 및 업무방해, 그리고 지점장 최상길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은행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VIP룸에서 히히덕거리며 차를 마시고 있던 지점장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가 소리쳤지만 수사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영장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직원 뺨 때리고 모욕 준 CCTV 영상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강인하 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와 녹취록까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뺨을 맞던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폭언, 그리고 재벌 3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까지. 그날의 지옥 같던 30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점장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강강대리. 아니 강인하 씨한테 내가 사과할게. 잠깐만. 그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지점장의 PC와 CCTV 하드디스크를 모조리 수거했고 동시에 재벌 3세의 자택과 사무실에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TV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그들의 카르텔이 목발 짚은 절름발이의 작은 용기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대로 갑질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당당하게 법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벌레 보듯 했던 선글라스 남자, 아니 죄수번호 3840번. 그리고 저를 질질 끌었던 검은 양복의 수행원들, 저를 때렸던 지점장까지. 모두가 푸른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그들에게 지옥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고의가 아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호인 뒤에 숨으려 했지만 판사는 그들의 뻔뻔함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무참히 유린하고 반성은커녕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말살한 중대 범죄입니다. 수행원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울먹였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불법적인 명령에 동조한 것 또한 범죄입니다. 그날 법정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눈동자들이 법봉소리 하나에 공포로 물들어가는 것을요. 저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은 이제 판사의 입만 바라보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성 재벌 3세에게 징역 3년을, 폭행을 주도한 수행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당해고한 지점장 최상길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세 사람 모두 법정 구속한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재벌 3세는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습니다. 지점장은 저를 바라보며 이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합의 좀 해줘. 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점장님 합의는 없습니다. 거기서 죗값 다 치르고 나오세요. 아 나오셔도 은행에는 자리가 없겠네요. 그날 저를 둘러쌌던 검은 정장 무리들, 그리고 저를 때렸던 지점장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차가운 수갑을 차고 송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탄 버스가 법원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권력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진실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해준 날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구석진 창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저를 본점의 사회공헌팀 팀장으로 특별 승진 발령을 냈습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제가 겪은 아픔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제 새로운 임무가 되었습니다. 아직 목발은 제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목발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싸워 이긴 영광의 훈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강남대로를 걷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많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짓밟려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넘어뜨린 그 돌부리가 훗날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할 디딤돌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은행원 강인하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통쾌함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